3부작 요은포스의 지음 성우 유선일 읽음 2부 올라브의 꿈. 이 구분길을 걷다가 모퉁이를 돌면 피오르가 눈에 들어올 거야 하고 올라브는 생각한다. 이제 난 아슬레가 아니라 올라브야. 그리고 이제 알리다는 알리다가 아니라 오스타고, 이제 우린 오스타와 올라브 비크야 하고 올라브는 생각한다. 오늘 난 별이빈에 가서 할 일을 해야 해. 그리고 저 모퉁이를 돌면 이제 반짝이는 피오르가 보이겠지. 이제야 보는구나. 오늘은 피오르가 반짝거리니까. 그래, 가끔씩 저 피오르는 반짝반짝 빛이 나. 그리고 반짝일 때면 산들이 피오르에 비쳐 보이고 그 모습 너머로 피오르는 신비로운 푸른빛을 띠지. 그리고 피오르의 푸른 반짝거림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늘의 쪽빛 그리고 흰빛과 어우러지는 것 같아 하고 올라브는 생각한다. 그런데 저만치 앞에 어떤 남자가 그의 눈에 들어온다. 누구지? 내가 저 남자를 알던가? 어쩌면 전에 본 적이 있는지도 몰라. 구부정한 걸음새가 뭔가 관련이 있는 듯한데? 그렇지만 확실히 전에 봤던가 하면 아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왜 저 남자는 바르멘의 이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거지? 여긴 한 번도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 저 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것만 같아. 그리고 지금 내 앞길을 걷고 있군. 저 남자는 체구가 크지 않고 오히려 무척 작아 보여. 그리고 검은 옷을 차려입고 조금 구부정하게, 느릿한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그런 식으로 걸어. 마치 걷다가 생각하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 그리고 머리에는 잿빛 두건을 쓰고 있어. 그런데 왜 저렇게 느리게 걷는 거지? 저자는 느리게 걷고 있는 게 분명해. 내가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난 느리게 걷고 싶지 않은데 난 가능한 한 빨리 걷고 싶어. 가능한 한 빨리 별이빈에 가서 할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오스타와 아기 시그발한테 돌아가고 싶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저 남자를 지나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꼭 그래야 할 텐데 하고 올라브는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점점 저 남자한테 가까워지고 있어. 저 남잔 왜 여기 와 있을까? 아무도 여기 온 적이 없는데. 우리가 바르멘에 살게 된 이후로는 한 번도 누가 여기 온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저 남자가 이 길에서 내 앞을 걷고 있는 걸까? 꼭 장애물 같아. 내가 평상시의 걸음대로 착실하게 걸었다면 한참 전에 저 남자를 따라잡았을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빨리 걸었다면 훨씬 시간이 적게 걸렸을 거야. 그럼 난 저 남자를 따라잡았을 테지. 내가 저 남자를 따라잡으려면 저 남자를 지나쳐야 할 텐데, 그건, 저 남자를 지나치는 건, 아니야, 난 그건 원치 않아. 그랬다간 저 남자가 날 보게 될 테고, 어쩌면 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거나 날 알아볼지 몰라. 어쩌면 내가 저 남자를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적어도 저 남자는 날 알아볼지도 모르지. 내가 저 남자를 몰라보더라도 저 남자는 날 알고 있을지 몰라. 그래, 물론이야. 그리고 어쩌면 저 남자가 날 보러 여기 왔을지도 몰라. 날 찾기 위해서.
어쩌면 날 찾기 위해서 저 남자가 여길 걷고 있는지도 몰라. 저 남자는 어디선가 날 찾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인지도 몰라. 하고 올라브는 생각한다.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 저 남자가 쫓고 있는 게 나라고. 그렇지만 왜, 어째서 저 남자가 날 찾고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어째서 저 남자는 저렇게 느리게 걷는 거야? 하고 올라브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천천히 걷기 시작하며 푸른 빛으로 반짝이는 피오르를 바라본다. KBS ODOV 마침내 피오르가 이렇게 반짝이는 날에 어째서 저 남자가 내 앞길을 걷고 있는 거야? 검게 차려입고 작고 구부정하고 잿빛 두건을 쓴 남자가 말이야. 저 남자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그게 뭐든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야. 그렇지만 그럴 리가 없지. 당연히 저 남자는 나한테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테니까. 무슨 이유로 저 남자가 날 찾으러 여기 와 있겠어? 왜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난? 하고 올라브는 생각한다. 저 남자가 날 돌아보진 않았으면, 저 남자가 날 알아보는 건 원치 않으니까. 그러나 그 남자는 너무 천천히 걷고 있고, 그래서 올라브 역시 천천히 걷는다. 그리고 그가 멈춰서면 올라브도 멈춰선다. 난 이렇게 멈춰서 있을 순 없는데, 난 별이빈에 가는 길이라고. 가능한 한 빨리 곧장 별이빈에 가서 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 난 이렇게 멈춰서서 저기 앞에 선 남자를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고.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뛰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뛰어서 저 남자를 지나쳐야 할 거야. 만약에 저 남자가 나한테 고함을 지르면 대답하지 말아야지. 가능한 한 빨리 뛰어서 달려서 그를 지나치는 거야. 그를 지나치는 거라고. 이렇게 계속 서 있을 순 없으니까. 결코 난 늘 일정한 걸음으로 걸었어. 달리지 않는 한은 그럴 일도 있었으니까 가끔은 뛰었지.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진 않았어. 아니야, 난 못하겠어. 하고 올라브는 생각한다. 그러고서 그는 일정하게 평소의 걸음대로 걷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그 남자에게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곁에까지 다가선다. 그리고 그 남자 곁을 지날 때 그 남자가 올라브를 쳐다보고 올라브는 그가 어떤 노인인 것을 알아차린다. 그런데 그 노인이 걸음을 멈춘다. 아니, 이 녀석 좀 보게. 노인이 말한다. 그가 크게 숨을 몰아쉬고는 그래, 그 녀석이로군. 그가 말한다. 그러나 올라브는 그저 계속해서 길을 간다. 이 노인은 어딘가 낯설지 않아. 그런데 전에 어디서 그를 봤지? 듈리아에서였나? 별이빈이었나? 적어도 여기 바르멘에서는 아니야. 그건 확신해. 여기선 아무도, 적어도 오늘까진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그 녀석이야. 노인이 말한다. 노인이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아서 올라브는 계속 길을 가며 돌아보지 않는다. 자네, 날 못 알아보겠나?
노인이 말한다. 이봐, 아슬레. 그가 말한다. 자네하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가 말한다. 자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가 말한다. 내가 여길 걷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네 때문이라고 말할 참이었단 말이지. 그가 말한다. 날쌔, 자네 날 알아보겠지? 그렇지. 그가 말한다. 아슬레, 기다리게. 그가 말한다. 멈춰 보라니까, 아슬레. 그가 말한다. 분명 나를 기억하지. 라고 그가 말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를 기억 못하는 겐가? 그가 말한다. 분명 나를 기억할 텐데. 그가 말한다. 그래, 기억하잖아. 그가 말한다. 멈추고 이제 나랑 좀 얘기 좀 하세. 내가 자네를 만나려고 여기에 왔다네. 그가 말한다. 자네를 찾아보려고 길을 나섰어. 그래, 솔직하게 말하면 자네들 둘 다 그가 말한다. 이곳 어딘가에 살고들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집에 사는지 못 찾겠더란 말이지. 그가 말한다. 아슬레, 아슬레, 이제 멈춰 보라고. 그가 말한다. KBS 오디오북 올라보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떠올리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한다. 왜 날 아슬레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하러 왔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올라보는 가능한 한 빨리 걸으면서 빨리 저 노인에게서 떨어져야겠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에게 바라는 건 달리는 것밖에 없어. 아니야, 난 뛰고 싶지 않아. 그냥 걷자. 가능한 한 빨리 걷는 거야. 저 노인은 굼뜬 걸음으로 무척 느리게 걸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가 우리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으니까. 하고 올라보는 생각한다.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사실일 거야. 아니면 단지 날 겁주기 위해 날 멈춰 세우려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내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하고 그는 생각한다. 걷는 거야. 난 지금 별이빈에 가는 길이고 거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오스타와 아기 시그발한테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린 손가락에 반지를 낄 거야. 우리가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보이긴 할 테지. 때문에 바이올린을 팔아 마련한 돈을 여태 남겨두었으니까. 그걸로 반지를 살 거야. 그러려고 빼둔 돈이야. 그래, 지금 이 좋은 날, 저 피오르가 파랗게 반짝이는 날, 난 별이빈에 가서 반지를 사다가 다시 집으로 오스타와 아기 시그발에게 가는 거야. 그러고 나면 다신 그들을 떠나지 말아야지. 하고 올라보는 생각한다. 그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오스타만,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줄 반지만 생각하며 그는 계속 걸어간다. 오스타, 반지. 그가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게 전부다.
그리고 그는 별이빈이 도착해 거리로, 전에는 결코 와본 적이 없는 그 거리로 내려가는데, 거기 바로 정면에 거리가 어느 문에서 끝나는 것이 보인다. 앞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하나 있는 문. 그는 갈색에 육중한 그 문 앞으로 다가간다. 그가 문을 열고 갈색 통나무들이 꼭대기에 서로 겹쳐져 있는 어두운 복도 안으로 들어가자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거의 다 걸었을 무렵 빛이 보이는데 각자 동시에 입으로 떠드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와 아주 왁자지껄하다. 계속 복도를 따라가 불빛 안으로 들어가자 반은 불빛에 비치고 반은 연기로 가려진 얼굴들, 눈과 이들, 그리고 모자와 두건들이 보이고, 모자와 두건들은 식탁에 비좁게 둘러앉았는데 갑자기 벽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카운터를 따라 서 있는 몇 사람 가운데 하나가 등을 돌려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올라브는 한두 개의 테이블을 지나 몸을 숨기려 하는데, 앞에는 사람들이 비좁게 자리하고 있어 그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어디로도 갈 수 없고,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에 자리한다. 그래서 그는 그냥 서 있기로 한다. 카운터에 가서 맥주잔을 받으려면 기다려야겠군 하고 그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괜찮을 것 같아 하고 그는 생각한다. 이곳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긴 불빛도 있고 웃음소리도 있으니까 하고 올라보는 생각한다. 그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데 아무도 그가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고, 온통 왁자지껄해서 목소리 하나도 분간해서 들을 수 없으며 얼굴도 서로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목소리들은 오로지 하나의 와글거리는 목소리 같고 얼굴은 모두 하나의 얼굴 같다. 그런데 잿빛 두건을 머리에 쓰고 맥주잔을 한 손에 든 누군가가 몸을 돌리는데, 올라브가 아침에 바르멘에 있을 때 앞을 걷던 바로 그 사람이다. 지금 그 노인이 다시 저기 있어. 그 노인이 올라브 쪽으로 걸어오더니 올라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다. 어째 자네가 여기 있군. 노인이 말한다. 내가 자네보다 먼저 왔구만. 그랬지? 그가 말한다. 내가 자네보다 길을 더 잘 아는 모양이야. 그가 말한다. 나는 지름길로 왔거든. 그가 말한다. 그가 말한다. 자네는 빨리 걷더군. 그래? 그가 말한다. 그래도 내가 더 빨리 도착했지. 그가 말한다. 난 말이야, 어디서 자네를 발견할지 명백히 알고 있었거든. 그가 말한다. 물론 난 자네가 선술집에 올 거라는 걸 알았지. 보다시피 그가 말한다. 날 속일 순 없어. 그가 말한다. 그렇게 쉽게 늙은이를 속일 순 없지. 그가 말한다. 자네 같은 사람들을 나는 안다고. 그가 말한다. KBS 오디오북
노인은 맥주잔을 들어올려 입에 대고 마신 다음 입가를 닦는다. 그런 거지. 그가 말한다. 올라브는 앞에 자리가 난 것을 보고 다가가는데 등줄기가 곤두서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맥주 한 잔 할 참인가? 노인이 말한다. 올라브는 대답을 안 해야겠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 물론 한 잔 해야지. 노인이 말한다. 그게 필요해서 왔을 테니. 그가 말한다. 올라브 앞에 있던 사람이 가슴팍 가까이에 맥주잔을 밀착시키고는 몸을 돌려 자리를 비켜주는데 올라브가 그 사람을 지나쳐 카운터 가까이로 다가갈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맥주잔을 들어올려 입으로 가져간다. 이따 얘기하지. 노인이 말한다. 그리고 그는 올라브 바로 뒤에 자리한다. 내가 기다림세. 그가 말한다. 한 잔 들게.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고. 그가 말한다. 난 여기 선술집에 있을 테니까. 그가 말한다. 올라브가 정면을 바라보자 이제 그와 카운터 사이에는 한 사람만 남아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카운터를 둘러싸고 의자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있어서 올라브 앞에 선 이는 앉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하는데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카운터로 다가서려는 이의 어깨를 잡아 뒤로 밀친다. 그러자 카운터로 다가서려는 이가 앉아있는 사람의 어깨를 쥐어잡는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꽉 붙잡고 서서 무언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하지만 올라브는 그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를 놓아주고 앉아있던 사람이 약간 비켜나자 카운터로 다가서려는 이가 그곳에 다가간다. 이젠 내 차례구나 하고 그는 생각한다. 저들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한다. 이제 나도 잔을 받게 되겠지? 그리고 카운터에 있는 이가 몸을 돌리는데 그의 맥주잔이 올라브의 가슴에 거의 부딪힐 뻔하여 그는 몸을 비틀어 맥주잔을 올라브로부터 멀리 옮기고는 팔을 내저으며 멀어져 간다. 올라브는 카운터에 다다라 맥주를 내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쳐다보고 그에게 손을 흔드는데 그러자 맥주를 내리는 사람이 올라브에게 맥주잔을 들어 보이고는 올라브 앞에 내려놓는다. 올라브는 지폐를 찾아 맥주 내리는 사람에게 건네고 동전을 거슬러 받은 다음 맥주잔을 손에 들고 등을 돌리는데 그의 뒤에는 서너 명이 줄을 서 있어서 그는 옆으로 살짝 비켜나 그 자리에서 맥주잔을 들어올려 입가로 가져온다. 건배. 한 사람이 말한다. 올라브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그 노인이 맥주잔을 그의 맥주잔에 부딪혀오는 것이 보인다. 뭐 별로 할 말이 없나. 노인이 말한다. 하지만 한잔하고 나면 말을 좀 하게 될 테지. 그가 말한다. 기다릴 수 있네. 그가 말한다. 그래.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한다. 올라브가 주위를 둘러보자 거의 하얗게 센 머리 아래로 긴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선 그 남자는 아무래도 올라브보다 나이가 그리 들어 보이지는 않는다. 저 말입니까? 올라브가 말한다. 예. 그 남자가 말한다. 제가 누구냐고요? 올라브가 말한다. 막 여기 오셨죠? 그 남자가 말한다. 그러자 올라브가 그를 쳐다본다. 네, 저는 잠시 별이빈에 들른 길입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말한다. 전에 여기에 오신 적 있나요? 올라브가 말한다. 아니요,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남자가 말한다. 저는 북쪽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가 말한다. 어제 여기 도착했죠. 그런데 별이비는 그래요. 이보다 더 크고 좋은 도시는 찾기 힘들 겁니다. 그가 말한다. 배를 타고 오셨나요? 올라브가 말한다. 예, 요트 엘리사오를 타고 만선으로요. 그가 말한다. 아주 바짝 말린 최상품의 생선을 가득 싣고 왔죠. 그가 말한다. 생선값을 잘 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린 두둑이 받았어요. 그가 말한다. 그 가게 주인을 험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말한다. 그럼 이제 별이빈에 며칠 머무르겠군요. 올라브가 말한다. 그런 다음 집에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 남자가 말한다.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팔찌를 하나 꺼내는데 샛노란 금에다 아주 새파란 진주가 박힌 올라브가 이제껏 본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팔찌다. 이걸 그녀에게 줄 겁니다. 그가 말한다. 그리고 그가 올라브 앞에 그 팔찌를 들어올린다. 집에 약혼한 여자가 있어요? 라고 그가 말한다. 아니, 정말 아름다운 팔찌로군요. 올라브가 말한다. 저런 것을 꼭 오스타에게도 사다 줘야겠어. 그래. 하고 올라브는 생각한다. 닐마는요? 그 남자가 말한다. 저런 팔찌가 오스타의 팔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올라브는 생각한다. 그녀는 저와 약혼했어요? 그래요. 닐마와 저는요? 그가 말한다. 지금 제가 번 것 전부를 그녀에게 이 팔찌를 사다 주는데 썼습니다. 그가 말한다. 마치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오스타가 팔에 팔찌를 한 모습이 올라브의 눈앞에 너무나 선연하다. 꼭 이런 것을 하나 구해야겠어. 그래, 별이비네는 반지들을 사러 왔고 그게 나와 오스타를 결혼한 것처럼 보이게 해주겠지만 저 팔찌에 비하면 반지는... 그래, 맞아. 저런 팔찌를 가지고 오스타가 있는 집에 돌아가야겠어. 하고 올라브는 생각한다. 그런데 그 남자가 팔찌를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악수를 청한다. 오스가우트입니다. 그가 말한다. 제 이름은 오스가우트예요. 그가 말한다. 제 이름은 올라브입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들은 바로는 당신도 별이빈 사람이 아니시라던데.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네? 네. 올라브가 말한다. 전 이곳보다 더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가 말한다. 어딥니까?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비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그러니까 비크 출신이군요.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네. 올라브가 말한다. 그런데 그런 건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한다. 팔찌 말입니까?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네. 올라브가 말한다. 선착장에 있는 상점에서 샀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더군요. 그래요. 거기 가보시면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넓은 세상 어디서도 이렇게 좋은 걸 찾긴 힘들 거예요.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당신도 팔찌를 사고 싶습니까? 그가 말한다. 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하지만 비쌉니다.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그리고 무척 예쁘고요. 올라브가 말한다. 아이, 그렇죠. 예쁘죠.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올라브는 이제 다 마시기만 하면 선착장의 상점에 가봐야겠어. 오스타는 분명 저런 팔찌를 껴야 하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런 팔찌가 더 남아있던가요? 그가 말한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 더요.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올라브는 맥주잔을 입으로 가져가 들이켜고는 다시 맥주잔을 내려놓는다. 그런데 정면에 그 노인의 얼굴이 가늘게 뜬 눈과 가느다란 입이 눈에 들어온다. 자네가 비크에서 왔다고 했나? 노인이 말한다. 자네가 어디 출신인지 내가 말해줘야겠군. 그가 말한다. 전 비크 출신입니다. 물론 올라브가 말한다. 아슬레, 자네가 어디 출신인지 말하고 싶어 하질 않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노인이 말한다. 나는 아슬레가 아닙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아하, 아니라고. 노인이 말한다. 그렇습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알아요. 이 사람이 제게 말해줬으니까요.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이 사람 이름은 올라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다. 그리고 비크 출신이고요. 그가 말한다. 그렇다는데 그런가? 노인이 말한다. 네, 맞아요.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해줬으니까요. 올라브가 말한다. 자네가 어디 출신인지 말해보게. 노인이 말한다. 그러자 올라브는 대답하지 않는다. 자넨 듈리아 출신이지. 노인이 말한다. 저요? 전 모세이 출신입니다.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저 북쪽의 모세이 출신이죠. 그가 말한다. 누가 모세이 출신이든 북쪽에서 왔든 다들 별입인 출신일 수는 없겠죠. 그랬다간 아무도 질 좋은 말린 생선을 가지고 여기로 여행해 오지 못할 테니까요. 그가 말한다. 그래, 그렇지. 이 녀석은 듈리아 출신이야. 노인이 말한다. 이름은 아슬레이고 듈리아에서 왔어. 그가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쨌든 건배나 하죠.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그리고 그가 맥주잔을 높이 치켜 올린다. 그러자 노인이 자신의 맥주잔을 가슴 앞에 들어 올리고는 올라브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뜬다. 건배. 올라브가 말한다. 그리고 올라브는 맥주잔을 오스카우트의 맥주잔으로 가져가 건배를 한다. 자네, 나는 건배하기가 싫은가 보군. 노인이 말한다. 좋아, 좋아. 좋을 대로 하게. 그가 말한다. 그들은 모두 맥주잔을 입에 대고 마신다. 듈리아에서 그래, 노인이 말한다. 거기서 한 남자가 살해당했어. 그렇지 않나? 그가 그렇게 말한다. 설마요. 올라브가 말한다. 아니요. 전 몰랐습니다. 라고 그가 말한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가 말한다. 보트하우스에 살던 한 어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노인이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한다. 그래,
그리고 어떤 여인도 죽은 채 발견됐어. 헌데 그 후로 그 딸이 자취를 감췄지. 그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올라브를 쳐다본다. 살해된 남자가 보트하우스에 와서 죽기 전에 거기 살았던 녀석 이름이 아슬레였지. 노인이 말한다. 바로 자네였잖아. 어부가 오기 전에 거기 살았던 친구 말이야. 그가 말한다. 올라브는 노인이 만족스럽게 자신의 맥주잔을 비우는 모습을 쳐다본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것이, 그래, 딱 그 무렵에 이곳 별이빈에서 한 늙은 여인이 사라졌거든. 그녀는 산파였는데 결코 발견되질 않았어. 노인이 말한다.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지. 그가 말한다. 그리고 노인이 입을 닫고는 카운터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올라브는 우두커니 서서 자기 맥주잔을 내려다보며 집에 간 지 오래되었느냐는 오스가우트의 질문을 듣고 있다. 네, 몇 년 되었습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그렇죠. 종종 그렇게 되죠. 맞아요.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일단 한 번 떠나면 그래요. 그러면 집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는 잘도 날이 가고 해가 가는 거지요. 그가 말한다. 닐마가 없었더라면 그래요. 그러면 나도 별이빈 같은 크고 화려한 도시에 남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말한다. 그러고는 오스가우트가 새파란 진조로 장식된 반짝거리는 황금 팔찌를 다시 꺼내 올라브 앞에 들어올리고 그들 두 사람은 모두 그것을 쳐다본다. KBS 오디오북 당신도 이런 것을 사셔야죠.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정말로 그래야겠습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예, 돈이 생기면 꼭 그렇게 하세요. 오스가우트가 말한다. 네, 올라브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맥주잔이 꽤 줄어든 것을 보고는 입에 대고 비우는데 그 앞에 노인이 가득 찬 맥주잔을 주먹에 쥐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 자넨 집에 가보지 않을 셈인가? 라고 노인이 말한다. 집이라고요? 올라브가 말한다. 그래, 딜리야 말이야. 노인이 말한다. 난 딜리아 출신이 아닙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자네는 그곳에 일가 친척이 없지? 노인이 말한다. 그렇습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그래, 그건 그렇고. 노인이 말한다. 그래, 그곳 딜리아에서 한 남자가 살해당했지. 그래. 그가 말한다. 그리고 다시 노인은 맥주잔을 입에 갖다 대고 마신다. 누가 그 남자를 살해했습니까? 올라브가 말한다. 누가 알까? 노인이 말한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올라브를 쳐다본다. 누가 그랬을까? 그가 말한다. 자넨 이 일에 대해 아는 게 없는 모양이야. 그랬지? 그가 말한다. 그러자 올라브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잡지 못했습니까? 살인자 말입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그래.
맞아. 내가 아는 한은 그래. 노인이 말한다. 그들은 그 자를 찾지 못했어. 그가 말한다. 두 짠이 끔찍하군요. 올라브가 말한다. 그래, 끔찍한 일이지. 노인이 말한다. 그러고서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올라브는 맥주잔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고 조금 천천히 마셔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하고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난 대체 왜 곧장 선술집에 온 걸까? 여기선 아무 볼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왁자지껄한 곳에 서 있는 걸까? 그리고 저 노인, 저자는 곧 다시 말을 꺼낼 테지. 그러니 그냥 잔을 비워버리고 여길 나가야겠어. 이제 곧장 선착장의 상점에 가서 오스타에게 줄 팔찌를 사야 하니까 반지는 나중으로 미뤄도 돼. 하고 그는 생각한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겠어. 그런데 돈이 충분히 있나? 하고 그는 생각한다. 그래, 분명 돈이 충분치 않아. 그럼 어떻게 그 팔찌를 구하지? 그런데 노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 이봐 아슬레. 자네가 딜리아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내가 알 것 같네. 라고 그가 말한다. 내 이름은 아슬레가 아닙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그러자 그래, 아니야. 물론 아슬레란 이름이 아닌 게지. 라고 노인이 말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온다. 네, 제 이름은 올라브입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그래, 자네 이름은 올라브야. 맞아. 노인이 말한다. 네, 올라브입니다. 올라브가 말한다. 그래, 내 이름도 올라브거든. 노인이 말한다. 올라브는 내 이름이야. 자네가 아니라. 그가 말한다. 여러분은 지금 2023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요온 포세의 연작소설 3부작을 들으셨습니다. 노르웨이의 작가이자 극작가인 요온 포세는 1959년 노르웨이 해우게순에서 출생했습니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고 202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07년에는 영국 일간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100명의 살아있는 천재들 리스트 83위에도 올랐습니다. 1975년 베르겐에서 비교문학을 전공한 요온 포세는 호르달란 문예창작 아카데미에서 강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요온 포세의 작품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가족관계와 세대 간의 관계를 통해 볼 수 있는 인생, 사랑과 죽음 같은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모습들인데요.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말로는 결코 종합적으로 고찰될 수 없는 것, 즉 죄와 실망의 원천 문제를 다룹니다. 살아있는 천재라 불리는 작가 요온 포세의 소설 3부작,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이었습니다.